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가끔씩 자연 속을 걷다 보면 마음과 몸에 여유가 생기고 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기도 하죠. 20여 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희귀한 고목들로 사설 수목원을 조성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힐링 장소를 마련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선기, 김지순 두 부부를 만나서 오늘 사계절 향기 가득한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춘포면의 달빛소리 수목원. 크지 않은 규모지만 이름처럼 아담하고 예쁜 이 수목원은 지난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다녀갔는데요. 지금은 화사한 여름꽃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달빛소리 수목원의 자랑은 무엇보다도 오래된 나무들. 휘어지고 갈라진 기묘한 형상의 나무들이 눈길을 끕니다. 나무와 꽃으로 제2의 인생을 가꾸고 있는 김선기, 김지순 부부. 그들의 향기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수목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데 수목원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도 참 너무나 향기롭고 참 좋네요. 두 분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온 수목원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수목원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 두 분의 소감 한 말씀이 좀 궁금합니다. 20년 동안 네. 그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가꿨는데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며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부터 이 수목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마을 동산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유지인이 이제 별장을 진다고 매입을 해서 이 어렸을 적 그 동심을 빼앗아간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그것을 인수해서 도로를 내고 네.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회가 된다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 하나씩 매입을 해서 지금 수목원을 가꾸게 됐습니다. 주변 동네 사람들이 참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동산이었는데 이렇게 예쁜 수목원이 탄생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성기님께서는 그 대전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익산에 오셔서 이렇게 수목원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익산에 오셔서 이렇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아래층에서 그 탯줄을 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탯줄을 묻은 자리가 이 뒷동산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남다르게 이제 고향에 대한 애착심도 있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돌아온 때 되면 어차피 이제 수고지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난 조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이 계속 마음 안에는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꿈을 실현시킨 거고. 예. 네. 우리 김지수님께서는 남편분께서 이렇게 동식물을 정말 좋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옆에서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부분 도시 생활이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네. 저희도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저희 베란다가 상당히 넓어요. 아파트인데 예, 엄청 넓은데 한쪽에 연못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기르고요. 아파트에 연못을 만들었어요. 예. 또 한쪽에는 그 난을 전시장을 방불케 할 규모로 꾸며놓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수목원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꾸며놓고 살았는데 그 결혼 초부터 그 우리 아빠가 난에 미쳐 있더라고요. 난에 미쳐 있어서 그 난 모임에서 산책을 많이 가요. 산책을 많이 가는데 그 베테랑급 동인들은 뭐 좋은 난들을
산채를 해와요. 사피라든가 복륜 같은 산채를 많이 해오는데 우리 아빠는 민출랑급 아주 모르니까. 예 그런 것을 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렇게 서운해하고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을 갖고 싶은데 갖고 싶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중도금을 그냥 다 줬죠. 와. 그놈으로 사갖고 다 오라고. 그랬더니 양심 있는지 딱 한 번만 사갖고 왔더라고요. 한 번만 사가지고 그때부터 10년 이상을 난에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년 이후부터는 우리 아빠 놀이터가 이 수목원으로 온 거죠. 더 큰 놀이터로. 네. 결혼 전에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몰랐죠. 무슨 걸 좋아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동안 그 남편분께서 예, 예. 개인 사업을 해서 번 돈 전부를 예, 예. 나무를 사고 돌을 사고 이렇게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쓰였습니다. 예, 예, 예. 그때 심정 솔직하게 좀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힘들었습니까? 예, 예, 예. 처음에, 우리 아빠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네. 그냥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자꾸 커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요. 그만하라고. 짜증도 내고 여기까지만이 하라고 하면서 제가 엄포도 놓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아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직진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이 수목원에 오면 그 나무나 꽃들이나 이런 그 새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목원에 제가 서서히 동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제가 그 풀도 메고 꽃씨도 뿌리고 묘목도 심고 네. 그래서 그 나무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세간에서 이 많은 돈들을 이 정도로 투자를 하면 서울에 집도 아파트도 살 것이고 그렇죠. 건물도 지을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주위에서 막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어느 순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은 애 아빠가 10만 원을 벌면 10만 원어치 나무를 샀고요. 네.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어치 나무 사고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남편한테 우리 아빠한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자세가 모순이 많죠? 어느 순간부터는 예, 예, 이렇게 부부가 예,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예, 예. 서로가 격려해주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예. 우리 김성기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 태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의 그 생태를 알고부터는 처음에는 그 자생란을 좋아했습니다. 자생란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정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그 고목이라든가 네. 길목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곳이 임업 교육의 현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다가 지난 6월에 드디어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개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이제 한 20년을 갖고 왔는데 네. 임업인 그리고 이제 기타 교육 관계자들만 개방이 됐었는데 네. 나만의 놀이터, 나만의 쉼터가 아닌 공유하는 놀이터, 쉼터를 만들고자 개방하게 됐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목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우리 김지수님께서는 좀 반대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가까운 공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훼손될 수도 있고 좀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좀 처음에 좀 꺼려했죠. 꺼려했는데 주위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 귀한 나무와 꽃들과 이렇게 전망 좋은 뷰를 다
당신네만 소유할 것이냐. 응? 그리고 그동안에 여태까지 투자도 많이 했는데 결과물을, 생산적인 결과물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질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또 짧은 생각을 좀 보태면 지역사회 저희 수목원이 오픈을 해서 이렇게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열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네, 저희 주변 분들뿐만 아니라 익산 시민 내지는 전주 시민, 우리 인근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뜨거웠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좋은 공간을 공간이 있는데 이제사 오픈했냐고 한 말씀씩 구박하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은 또 뭐였냐면요. 뷰가 너무 좋다. 예, 뷰가 너무 좋다고. 두 번째 칭찬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 아빠가 이 나무는 어떻고 저 나무는 어떻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가치를 새삼 발견하게 됐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왜 여타 수목원에 가면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이 팻말로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숨소리와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전하니까 진짜로 그 나무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성기님께서는 다른 수목원에 비교해서 좀 특이한 만한, 소개할 만한 나무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고목과 희귀목을 찾아서 20년 동안 전국 각처를 안 가본 데 없이 거의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규불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삼각수나무, 산수유, 그다음에 회화나무, 그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연필향나무 한 고목들을 한 50여 종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접목을 해서 금목서와 은목서를 접목해 사계절 향기 나는 수목원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진짜 굉장히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면서요? 금목서는 말리향이라고도 합니다. 말리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목서, 은목서의 축제를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기 세례를 받으시라고. 수목원에서 향기 축제를 하다니 너무 독특합니다. 특이하고요. 두 분께서 혹시 한 가지씩 애착이 가는 나무가 있다면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한 200년 된 삼각수나무하고 삼각수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각수나무는 못 들어봤습니다. 밑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이한 나무죠. 천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특이한 나무입니다. 아주 힘이 좋은 수영이. 우리 저는요. 저는 우리 집에 400여 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하고 200여 년 된 회화나무가 있어요. 그 회화나무는 일명 양반나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을 보태면 저희 애 학교에 있었던 태산목이라고 있어요. 향이 너무 좋은 태산목. 이런 나무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수님께서는 나무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평생을 사실 나무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식물 동물하고 살았어요. 나한테 그런 관심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신경 쓰였던 게 보면 여름철이 되면 휴가니 바캉스니하고 어디론가 모두들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목원을 지켜야 돼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6월달 정도 되면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가 오면 나무가 혹시 쓰러지지 않았나, 수로가 막히지 않았나, 그래서 수목원을 지켜야 했고요. 장마가 끝나면 가뭄이 와요. 폭염으로. 그러면 저희는 호스를 쥐고 물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휴가철에 항상 수목원으로 휴가 아닌 휴가를
맞습니다. 그동안 내내. 와, 좀 서운한 마음 없었습니까? 엄청 많죠. 다른 사람 놀러 다니는. 편한 놈이죠. 옆에 계시니까 물 푹 치면서. 됐죠? 네. 원래 그 김지수님께서는 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이런 그 전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예. 들었는데 이렇게 흙을 직접 만지고 나무를 가꾸고 네, 식물을 보살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힘들었죠.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따라다녔어요. 핑계대고 안 왔어요. 네. 예, 핑계대고 안 오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애 아빠가 여기를 다니니까 식사가 걱정되고 그리고 간간히 제가 들렀을 때 2달 전, 3-4달 전 심었던 나무들이 궁금하고 꽃들이 궁금하고 예. 그리고 시원한 저희 집이 네. 되게 집이 시원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가 그립고 종종 그랬습니다. 네. 예. 하루 일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이 나무를 가꾸고 이런 넓은 공간을 가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그 폭염과 가뭄에는 네. 아침에 눈 뜨면 그 호스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로 돌고요.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손으로 전부 다 주고 다녀야 돼요. 지금 열흘 이상 이 폭염에 저희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수목원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흰 돔 형태의 건물을 봤어요. 예. 저는 이 공간이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예. 아, 실내 수목원인가 보다라고 예.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예식장처럼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예식장이라면서요? 예. 예, 저희 야외 예식을 하는데 우천시 우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 예식장도 같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 개방을 한 뒤에 벌써 2커플이 이 수목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야외 웨딩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거행되는 예식장을 보니까 너무 제가 황홀할 정도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혼주도 아닌데. 본인 결혼한 예, 거죠? 예,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연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푸르름을 배경으로 신랑 신부들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신랑 신부들이 앞날까지 창창할 것 같아서 이보다 더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흥분했었어요, 제가. 예. 그동안 이렇게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지수님께서는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제가 진즉부터 시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 등단 전에 많은 책자들하고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들을 읽고 메모한 독서 노트가 네. 10권이 넘어요. 예, 10권이 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애 뒷바라지, 우리 애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고 머리를 늦게 올렸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를 내시고 등단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책이 시집인가요? 예. 네. 책이 시집입니다. 아, 시집 참 예쁘네요. 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이 탄생됐으니까 우리 김지수님의 시화전을 이곳에서 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지션이라는 문학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네. 그 문학회의 동인들과 여기에서 시화전을 열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시화전을 여기서 처음 이렇게 물꼬를 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인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그 문인들의 작품들도 여기서 전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수목원이 우리 지역사회 문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가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목원을 개방한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또 두 커플이 여기서 결혼도 하게 됐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도 많이 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지요? 두 가지로 분류하면 네. 첫째는 사계절 향기 나는 국내 유일한 수목원에서 유일한 사계절 향기 나는 수목원을 조성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는 고목들과 산책을 하면서 느림의 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저기 위에 네. 정자를 에서 그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뷰가 좋은데 네. 편히 뭔가 먹을 수 있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자에서 네.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맛있는 커피랑 디저트랑을 분위기로 드실 수 있게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8월 중순이면 네.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선기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에겐 나무란? 예, 나무는 저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눈과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른 봄에 청진기를 대면 네. 젊고 활력 있는 나무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 나무는 심장 소리가 작습니다. 약하군요. 예, 예. 그래서 나무는 모든 것을 공존하면서 제자를 지키는데 인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자체도 내 생명 그대로다. 그렇죠. 믿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 그 김지수님께서 특별히 이 수목원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시 한 편을 낭송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어떤 시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낭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스완송이라는 시인데요. 스완송이라는 말은 죽기 직전에 최상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는 백조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서 의미를 확장해서 네. 저희 수목원에 견주어 보면 해마다 새롭게 필 때마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핀다고 그래요. 고목들은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런다고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모티브로 예. 늙은 나무와 소년을 가지고 스완송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스완송 김지명. 청진기를 대자 오래된 나무는 할머니 심장처럼 느렸다. 빈 그네에 태워 나무는 떠난 소년을 밀고 있었다. 꽃 피우면 힘들잖아. 나이테 갈피로 녹음된 목소리가 더딘 호흡을 맴돌고 있었다. 약한 허리 쪽으로 깍지벌레들이 습격했다. 와인을 움켜쥔 코르크마개 같은 기다림으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음을 확인하듯 나무는 새 울음으로 울었다. 노을 쪽을 잘라 나갔다. 소년이 나무를 잃을 때까지, 나무가 소년을 잊을 때까지.